다른 토끼들은 둔덕 아래 헤이즐 주위에 모여 있었다. 박스우드와 클로버는 덜덜 떨고 있었고 지칠 대로 지쳐 보였다. 헤이즐은 두 토끼를 안심시키고 있다가 어둠 속에서 비극이 나타나자 말을 그쳤다. 개 짖는 소리가 멎자 사방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비극이 말했다. 다 왔어. 애만 갈까 이제? 헤이즐이 물었다. 상자 토끼는 넷이었어. 나머지 둘은 어디 있어? 블랙베리가 대답했다. 마당에 걔네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게다가 개까지 지저대서 말이야. 그래, 나도 들었어. 그럼 그 토끼들도 우리에서 나왔단 말이야? 비극이 화를 내며 말했다. 다시는 우리에 못 들어갈까? 고양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두고 왔어? 꼼짝도 안 하잖아. 개가 찢어대기 전부터 한심했다고. 개는 묶여있지 않아? 물론 묶여있지. 하지만 성난 개가 바로 앞에 있으면 누구라도 도망치지 않고는 못 베길걸? 그래, 물론 그렇겠지. 비극, 넌 훌륭했어. 네가 고양이를 혼내주어서 고양이가 2번 다시 덤벼들지 못했다는 얘기 들었어. 자, 너랑 블랙베리랑 스피드웰이랑 호크빗이 이 두 토끼를 데리고 마을에 갈 수 있겠니? 밤새도록 가야 할지도 몰라. 이 토끼들은 빨리 못 뛰니까 마음 느긋하게 먹고 데려가야 할 거야. 덴더라이언, 넌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 덴더라이언이 되물었다. 어디를? 나머지 둘을 데리러. 너는 누구보다 빠르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겠지? 자, 비극, 어서 가야지. 내일 보자. 헤이즐은 비극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느릅나무 밑으로 사라졌다. 덴더라이언은 따라가지 않고 망설이는 눈빛으로 비극을 바라보았다. 비극이 물었다. 헤이즐 말대로 할 거야? 덴더라이언이 되물었다. 글쎄, 넌 어때? 다음 순간 비극은 자기가 싫다고 하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를 데리고 농장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 남겨둘 수도 없다. 비극은 헤이즐이 재수없을 만큼 영리하다고 투덜거리더니 호크빗이 우물거리던 방가지 똥을 탁 잡아채서 던져버리고는 5 토끼를 이끌고 둔덕을 넘어 들판으로 내려갔다. 혼자 남은 덴더라이언은 헤이즐을 뒤쫓아 농가 마당으로 달려갔다. 창고를 따라가 보니 탁 트인 곳에서 헤이즐과 암토끼 헤이스텍의 기척이 들렸다. 상자 토끼들은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개는 집으로 들어가 있었다. 보이지는 않아도 개가 자지 않고 바깥을 살피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덴더라이언은 살금살금 어둠 속에서 나와 헤이즐에게 다가갔다. 헤이즐이 말했다. 헤이스텍이랑 얘기하고 있어. 조금만 가면 된다고 말해주었어. 저쪽에 있는 로러를 이리로 데려올 수 있겠니? 헤이즐은 명랑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덴더라이언은 헤이즐의 동공이 커지고 앞발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덴더라이언도 이제 공기 중에서 뭔가 독특한 것, 일종의 빛 같은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멀리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고양이를 찾아보았더니 두려워했던 대로 2마리가 조금 떨어진 농가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비극한테 혼쭐이 난 탓에 다가오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생각도 없어 보였다. 마당 건너편의 고양이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덴더라이언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덴더라이언이 속삭였다. 헤이즐,
고양이가 있어. 브리스님, 쟤들 눈은 왜 저렇게 초록색으로 빛나지? 저것 봐. 헤이즐이 얼른 일어나 앉자 댄더라이언은 소름 끼치는 공포로 펄쩍 물러났다. 어둠 속에서 헤이즐의 눈이 시뻘겋게 이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웅웅거리던 진동 소리가 커지면서 느릅나무에 부는 밤바람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러자 네 토끼 모두 벼랑간 소나기처럼 퍼붓는 빗줄기에 눈이 먼 채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이 무섭도록 강렬한 빛 때문에 본능 자체가 마비된 것이다. 개가 컹컹 짖어대더니 조용해졌다. 댄더라이언은 움직이려 했지만 꿈쩍도 할 수 없었다. 그 강렬한 빛이 머릿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자동차가 좁은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와 느릅나무 밑을 지나 몇 미터쯤 오더니 멈추어 섰다. 저기 봐! 루시의 토끼가 나와 있어! 아이고, 빨리 잡아! 불 끄지 말고! 강렬한 빛 너머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목소리에 헤이즐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와 코는 멀쩡했다. 눈을 감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댄더라이언! 헤이스텍! 눈 감고 뛰어! 곧이어 창고를 받치고 있는 주춧돌에서 서늘한 습기가 느껴지고 이끼 냄새가 났다. 어느새 헤이즐은 창고 밑에 들어가 있었다. 가까운 곳에 댄더라이언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헤이스텍이 있었다. 바깥에서는 돌바닥을 밟고 지나가는 인간의 장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그래, 뒤로 돌아가. 멀리 못 갈 거야. 그럼 붙잡아. 헤이즐이 헤이스텍에게 다가가 말했다. 노런은 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나만 따라와요. 새 토끼는 창고 밑을 지나 느릅나무들 쪽으로 달아났다. 뒤쪽에서 인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토끼들이 좁은 길 근처 풀밭으로 나와보니 헤드라이트 뒤쪽 어둠 속에서 배기가스 냄새가 진동했다. 그 역겹고 숨막히는 냄새 때문에 토끼들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헤이스텍은 다시 주저앉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댄더라이언이 말했다. 두고 가야 하지 않을까, 헤이즐라? 어쨌거나 인간들이 다치게 하진 않을 거야. 로럴은 붙잡아서 도로 우리에 데려가던데? 헤이즐이 말했다. 수토끼라면 그러자고 하겠어. 하지만 이 암토끼는 데려가야 해.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그때 인간들이 태우는 하얀 막대기 냄새가 나더니 마당으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안에서 뭔가를 찾는지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헤이스텍은 정신이 든 것 같았다. 헤이스텍이 댄더라이언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댄더라이언이 물었다. 정말로? 네, 당신들이랑 함께 갈래요. 댄더라이언은 당장 산울타리 쪽으로 향했다. 산울타리를 지나 도랑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처음에 왔던 길과 반대쪽으로 나왔음을 깨달았다. 그 도랑은 처음 와본 곳이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도랑을 따라 비탈을 내려가면 마을로 가는 길이 나올 것이다. 댄더라이언은 헤이즐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나아갔다. 헤이즐은 댄더라이언과 헤이스텍보다 조금 늦게 좁은 길을 건넜다. 그 뒤쪽에서는 사람들이 흐르두두해서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다. 헤이즐이 둔덕에 올라갔을 때 손전등 불빛에 산울타리 속으로 사라지는 헤이즐의 빨간 눈과 하얀 꼬리가 드러났다. 저기 야생토끼가 있다.
정말? 우리 토끼도 멀리 가지 않았겠군. 저기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가서 살펴보자. 도랑에 들어간 헤이즐은 가시나무 덤불 밑에서 덴더라이언과 헤이스텍을 따라잡았다. 빨리 도망쳐. 인간이 쫓아와. 덴더라이언이 말했다. 도랑 밖으로 나가야 계속 갈 수 있어. 도랑이 막혀있단 말이야. 헤이즐은 앞쪽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가시나무 덤불 바로 너머는 흙과 잡초와 쓰레기로 막혀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벌써 인간들이 둔덕으로 올라와 손전등으로 산울타리를 이리저리 비추고 토끼들이 숨어있는 가시나무 덤불을 비추었다. 그러더니 겨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도랑가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울렸다. 헤이즐은 덴더라이언을 돌아보았다. 잘 들어. 내가 들판을 가로질러 맞은편 도랑으로 뛰어가면 인간들이 날 볼 거야. 불빛이 나한테 쏟아질 게 틀림없어. 그 사이에 너랑 헤이스텍은 둔덕으로 올라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 스웨덴 순무가 있던 헛간으로 도망치는 거야. 거기 숨어 있으면 나도 곧 따라갈게. 알겠지?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다. 헤이즐은 곧장 인간들 발치를 쏜살같이 지나 들판으로 내달렸다. 저기다! 불을 계속 비춰! 놓치지 마! 덴더라이언과 헤이스텍은 허둥지둥 둔덕을 넘어 좁은 길로 내려갔다. 손전등 불빛에 쫓기며 맞은편 도랑에 이른 헤이즐은 순간 뒷다리에 날카로운 충격이 느껴지고 옆구리가 타는 듯이 얼얼하게 아팠다. 그 순간 총소리가 들렸다. 헤이즐은 해질녘의 콩꽃 향기를 생생히 떠올리며 도랑 바닥에 쐐기풀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인간들이 총을 갖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헤이즐은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힘겹게 쐐기풀 속을 지나갔다. 이제 곧 손전등 불빛이 헤이즐을 찾아낼 것이다. 헤이즐은 피가 흘러 발을 흥건히 적시는 것을 느끼며 도랑을 따라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때 한쪽 코끝에 찬바람이 느껴지면서 퀴퀴하게 썩은 냄새가 풍기고 속이 비어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옆에 도랑과 연결된 하수구가 있었다. 하수구 안은 매끄럽고 선뜩했는데 토끼 굴보다 좁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헤이즐은 귀를 찰싹 붙이고 축축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앞쪽에 얄팍하게 쌓인 진흙을 밀며 하수구로 들어갔다.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저벅저벅 장화 소리가 들려 다가왔다. 어이 존, 진짜 마친 거야? 진짜 맞았다니까. 봐, 저기 핏자국이 있잖아. 아, 그래. 하지만 저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 벌써 멀리 도망갔을지도 몰라. 아무래도 놓친 것 같아. 쐐기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아니, 없어. 제길 밤새도록 찾아다닐 수도 없고. 우리에서 막 나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건데 총을 쏘는 게 아니었어, 존.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 버렸잖아. 내일 다시 한번 찾아보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헤이즐은 찬바람이 지나가는 하수구 안에 꼼짝 않고 있었다. 막막한 피로감이 덮쳐오자 온몸에 쥐가 나고 욱신거리는 가운데 몽롱하고 무감각한 마비 상태로 빠져들었다. 잠시 뒤 하수구에서는 인간들이 짓밟고 떠난 도랑으로 실오라기 같은 핏물이 흘러내렸다. 비퀵은 헛간 집더미 속에서 블랙베리와 바짝 붙어 웅크리고 있다가 200m쯤 떨어진 길 위쪽에서 총소리가 울리자 반사적으로 도망칠 듯이 펄쩍 뛰었다. 하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른 토끼들을 돌아보았다. 도망가지 마.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잖아. 여긴 굴도 없다고. 블랙베리가 흰자위를 드러내며 말했다. 총 있는 데서 멀리. 비귀귀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다. 가만! 지금 오나보다. 안 들려? 조금 있다가 블랙베리가 대답했다. 2마리 발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한 마리는 몹시 지친 것 같아. 둘은 서로 마주보며 기다렸다. 비귀귀 다시 일어났다. 모두 여기 있어. 내가 내려올게. 길가로 나가보니 댄더라이언이 지쳐서 걷지도 못하는 헤이스택을 다그치고 있었다. 비귀귀 말했다. 빨리 들어와. 대체 헤이즐은 어디 있는 거야? 댄더라이언이 대답했다. 인간들 총에 맞았어. 그들은 헛간으로 들어와 나머지 5토끼를 만났다. 누가 묻기도 전에 댄더라이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놈들이 헤이즐을 쐈어. 로로를 붙잡아 우리에 가두어 놓고는 우리를 쫓아오는 거야. 도랑으로 도망치다 보니까 앞이 막혀 있잖아. 그래서 헤이즐이 인간의 주위를 끌려고 도랑에서 뛰어나가고 우리는 도망쳤어. 설마 총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지. 스피드웰이 물었다. 헤이즐이 죽은 거 확실해? 총에 맞은 건 못 봤지만 인간들이 헤이즐을 바짝 쫓아가고 있었어. 비귀귀 말했다. 좀 더 기다려보자. 토끼들은 한참 동안 헤이즐을 기다렸다. 기다리다 못해 비귀과 댄더라이언이 살금살금 도랑에 가보았다. 도랑에 발자국이 마구나 있고 핏자국이 보이자 다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다. 언덕으로 돌아오는 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자 토끼들 때문에 2시간도 더 걸렸다. 모두 의기소침하고 비참한 심정이었다. 마침내 언덕 기슭에 이르자 비귀는 블랙베리와 스피드웰과 호크비터로 먼저 마을로 가라고 했다. 첫 새벽빛 속에서 새 토끼가 너도밤나무 숲으로 다가가는데 누군가 이슬 젖은 풀밭을 달려나왔다. 파이버였다. 블랙베리는 파이버 옆에서 걸음을 멈추었지만 스피드웰과 호크빗은 그냥 말없이 마을로 들어갔다. 파이버, 나쁜 소식이야. 헤이즐이. 알아. 방금 알았어. 블랙베리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파이버는 아주 조그맣게 말했다. 너희들 셋이 방금 풀밭을 지나올 때 어떤 토끼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절름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어. 누구인지 보려고 뛰어나왔더니 너희들만 나란히 오고 있는 거야. 파이버는 말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새벽 어스름 속에 사라진 피투성이 토끼를 찾는 듯 언덕을 바라보았다. 파이버는 블랙베리한테서 아무 말이 없자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블랙베리의 이야기가 끝나자 파이버는 마을로 가서 자기 굴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뒤 비귀기 상자 토끼들을 데리고 올라와서는 당장 모두 벌집으로 모이라고 했다. 파이버는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 온 토끼들한테는 침울한 환영식이었다. 블루벨조차 재미있는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댄더라이언은 헤이즐이 도랑에서 뛰쳐나갈 때 막았어야 했다며 몹시 슬퍼했다. 결국 다들 울적한 채 말도 없이 흩어졌고
실플레이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날 아침 느지막이 홀리가 절름거리며 마을로 돌아왔다. 함께 간 토끼들 가운데 실버망 다친 것도 없고 정신도 말짱했다. 벅소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스트로베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며 극심한 피로로 병들어 있었다. 그들이 데려온 토끼는 한 마리도 없었다.